공간에는 기억이 있다. 공간에서 일어난 일은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된다. 그리고 기억이 잊혀질 때쯤 그 공간에 가면 신기하게 그 추억이 생겨난다. 대면보다 비대면이 익숙해지면서 공간에 대한 기억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비대면 쇼핑, 새벽 배송이 익숙해지는 요즘 여러분은 어디에서 물건을 구입하십니까? 물건이 내 눈앞에 없어도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물건을 교환하며 추억을 쌓던 그 시절, 세상 다채로운 물건과 사람 구경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진해역 마지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DJ 구야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진해역 마지방은 진행자들이 진해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은 전통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분들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짤막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진해마을 라디오에서 키워드 책수다를 진행하고 있는 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해마을 라디오에서 건의 하루 진행하는 재진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로드를 진행하고 있는 정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해마을 라디오에서 아름가치를 진행하고 있는 이정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해마을 라디오에서 진마라 통통통을 진행하고 있는 김미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해마을 라디오 대단한 진행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9월에 저희가 진해마을 라디오 심화교육대 파일럿 방송으로 진해역 토크카페 방송을 했잖아요. 파일럿 방송에서 정기 방송으로 편성됐고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진해역 마지방인데요. 혹시 뜻을 한번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지방은 대합실을 대체하는 우리말 단어인데요. 대합실은 일본식 용어라고 합니다. 대합실은 기다리다 라는 뜻으로 일방통행의 수동적인 느낌이라면 마지방은 맞이하다 라는 뜻으로 내가 주체된 느낌이잖아요. 진해마을 라디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진해역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려고 이름을 바꿨지요. 아, 네, 그렇습니까? 저도 이 철도 현직에 있지만 이 마지방을 대합실 용어를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니까 대단하십니다. 아, 네. 요즘 기차역에도 마지방이라는 간판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마지방 참 좋습니다. 네, 우리말이라 더 익숙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4일 파일럿 방송으로 진해역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었잖아요. 그때 몇몇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저희한테도 댓글이 달립니다. 자, 조금 네, 좋습니다. 읽어봐 주실까요? 저희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 입술님이 오프닝 영무원의 음량 효과 즉 죽이네요. 와우, 굿. 제일 좋아도 분발해야겠군요.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댓글 진해마을 라디오의 제이조와 진해조화를 진행하시는 조낙영님 찬양입술이라는 닉네임으로 댓글 남겨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조은왕님, 예, 고맙습니다. 아, 네. 또 김명남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회장님 이름이랑 동일하네요. 진해역에 대한 본인의 아련한 추억이 함께 떠오르면서 참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프로그램에 몰입을 하였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충실한 준비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장수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몰입해서 재밌게 봤는데 다들 재밌게 보셨네요. 저도 프로그램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네, 진해역 마지방이 100회까지 힘내봅시다 우리. 네. 앞으로 진해역 마지방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전통시장인데요. 주제의 말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전통시장에 대한 정의 한번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전통시장 보통 재래시장이라고도 하잖아요. 지역의 특산물이나 생활문화 등 전통적인 삶의 현장을 담고 있는 곳 아닐까요? 돈과 물건을 교환하는 물물교환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했던 곳이기도 하죠. 예전에는 지금처럼 휴대전화나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서 사람 소식도 듣고 필요한 물건도 사고 살아가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도 5일장이 서는 장날이면 온 동네가 활기가 넘쳐나는 날이랍니다. 매월 4일, 9일날은 저 장터에 엄마를 따라가면 온갖 음식이며 갖가지 채소류, 음식, 네. 매 음식이죠. 네. 음식이 좋습니다. 음식과 몇 갖가지 옷감이 눈을 황홀하게 하였죠. 그때 그 시절은 남자는 검정 고무신을 사 신었습니다. 여행이도 여유가 있으면 사주고 했었고, 그래도 우리 엄마는 빠듯한 생활에 그런 돈이 없었는지 고무신 대신 가래떡 몇 개를 사주길래 집에 가서 내 동생들과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선생님이 검정 고무신 얘기하니까 저는 검정 구두를 사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제 고향은 충청도에서 2일 7일 장날이었었거든요. 재래시장 하면 생각나는 엄마와 저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그중에서 엄마가 장에 가실 때면 엄마 장에 가시면 참외 좀 사다 주세요 하면 엄마는 알았다 하시고는 참외를 사주셨어요. 전 그럴 때마다 엄마 참외 사달라니까 왜 수박 사오셨어요? 라고 울상을 지었더랬거든요. 전 수박하고 참외 아직도 헷갈리진 않지만 전 많이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저 헷갈리신 분 없으신가요? 헷갈리지 않았었어요. 저도 안 헷갈리던데요. 저는 그 기억이 좀 오랫동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통을 들어서면 멸치향 담뿍 머금은 장치국수집이 있었어요. 그 앞을 지날 때면 지나칠 수 없을 만큼 멸치육수향 유육들이 진동을 했습니다. 정말 침샘 폭발했죠.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녹음 지금도. 끝나고 잔치국수 먹으러 가고 싶어지네요. 저녁 식사로 잔치국도 어때요? 좋죠. 좋습니다. 잔치국수 한 그릇이면 온 세상을 얻은 듯 행복했답니다. 뭐 별거 들어간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 국수 아직도 생각나네요. 잔치국수 못 참죠. 저도 겨울에 호떡을 못 참았거든요. 그래서 호떡집에 불난다는 농담처럼 정말 줄 서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설탕물이 손등에 뚝뚝 떨어져도 뜨거운 줄도 모르고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그쵸, 정말 맛있었어요. 많이 뜨거웠을 거예요.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진짜 열심히 먹었어요. 국화빵집도 생각나고 덤이라도 하나 더 주는 날에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예전에 국화빵 모양이 어떠셨나요? 저는 국화빵이 옛날 요즘 나오는 계란빵의 스몰 작은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저희 동네에서 나왔었거든요. 국화빵 저는 꽃 모양으로 저도요. 네, 봤었어요. 저는 지금 그 계란빵 모양의 작은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예전 기억이 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예. 특이한데요. 지역마다 다 다른 건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진주 전통시장 중앙시장이 생각나는데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인데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풍족한 생활의 가글을 잇고 사는 우리네 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정비되지 않은 시장 내 다닥다닥 붙은 상가에 정이 남다른 일상이었는데요. 제가 살던 그 동네 한 70가구의 시골 동네에 한 해 태어난 또래가 16명 정도 있으니까 대단하죠? 네, 16명 정도면 네.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 많았던 친구들 웃음과 동네에 뛰어다니던 발자국 소리가 고향을 찾을 때는 엊그제처럼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혹시 지금도 생각나는 친구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 중앙시장 내 포목점이라는 곳에 취직을 했거든요. 우리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신분으로 주말이면
너무나 신기하고 듬직했던 친구의 직장을 두 서너 명이 그 중앙시장을 찾는 일이 된 거죠. 그날도 저와 친구 두 명은 진주 중앙시장을 두려움거리며 한겨울인지라 저곳에서 그 쇠로 된 그 드럼통 있잖아요. 그걸 잘라서 그 어떤 마른 장작을 불에 붙여 불길이 사람 키 높이만큼 올라간 어떤 따뜻한 제거였죠. 네네. 예, 친구들과 둘러 앉아 먹던 어묵이랑 순대맛은 지금도 그때나 진짜 잊지 못하겠네요. 추울 때 먹는 어묵 최고죠. 그렇죠. 짱. 어묵장. 근데 친구들이 그 어묵 국물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주인이 한동안 쳐다보던 모습이 아련하네요. 이 국물이 참 맛있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시장 상인들과 불을 쬐다가 그만 엉덩이에 불이 붙은 상황이 어머. 그렇죠. 한바탕 소동에 난리가 난 거죠. 예, 겨우겨우 진정하고 친구들과 해프를 푼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 일찍 취직한 친구가 한없이 부럽기도 하고 나도 친구가 일하는 사장님처럼 돈 잘 버는 일을 해야지 했는데 그때 그 친구는 지금 진주에서 큰 상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즘 친구 모이면 꼭 두툼한 봉투로 잔절을 많이 하는 친구로 유명해가지고 이 친구들 잘 사는지 참 궁금합니다. 친구들아 궁금하네. 혹시 네. 그 엉덩이에 불 붙었던 친구 연락하시나요? 그 친구 아마 요즘도 그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가면은 그 이야기 하면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둘만의 그 어떤 약속된 추억이 있습니다. 혹시 둘만 사우나나 목욕탕 가시면 한번 힐끗 쳐다보신 적은 없나요? 그렇죠. 근데 그 갑자기 일어났지만은 그때 불이 붙은 상은 확실한데 그 안에 상처는 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다행이네요. 라디오 방송 하다 보면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저도 지난번 공개 방송 때 진해여고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잖아요. 저도 또 생각나는 이모가 있어요. 아유, 정원님의 이모님은 어떤 이모님인지 한번 궁금하네요. 저는 여고생에게는 엄마보다 친한 이모가 한 명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모란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주는 분? 마산 어시장에 6.25 이모가 있다면 진해 중앙시장에 청동분식 이모가 계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천동분식보다 돼지분식 이모를 더 좋아했었어요. 우동볶이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김밥과 우동볶이는 하굣길에 빠질 수 없는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돼지분식집의 벽은 우리들의 연애 현장으로 내어주셨었고 이모들은 또 오작교가 되어주셨죠. 저의 연애사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그 시절 가장 가깝고도 무서운 분들이셨어요. 결혼하고 남편에게 저의 추억의 맛을 보여주고 싶어 먹자골목을 갔더니 돼지분식은 사라지고 청동분식 이모는 머리가 희끗희끗 하셔서 그 자리를 아직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반가움도 잠시 북적대던 분식집이 너무 한적해서 깜짝 놀랐었어요. 여고생 손님보다 저처럼 학창시절 추억팔이 하러 오는 예전 단골 손님이 더 많다는 이모님 말씀에 가슴이 아팠었답니다. 시간만 흘렀을 뿐 자리도 주인도 맛도 그대로인데 가슴 한켠이 텅 빈 듯 했었어요. 네, 참 얘기 들으니 제가 학창 시절 연애를 못했던 것이 분식집을 안 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참 그렇게 연애사들이 다 있었던 그 골목이 썰렁해졌다는 소리에 참 가슴 아픕니다. 저도 비슷한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 장난감 매니아였고 동네 친구들이 저희 집에 장난감 구경하러 그런 좀 나가는 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잠시 일명 부잣집 아들이네. 그때 잠시 제가 동네 문구점 장난감들을 다 섭렵하고 나서 도저히 더 만족하는 장난감이 없을 때마다 가던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진해중앙시장 뒷골목에 있던, 지금으로 보면 아마 장난감 도매상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 돈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기 위해
달려가던 그 골목, 중앙시장의 골목과 수많은 인파들, 지금은 전혀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제게는 그 골목은 언제나 흥분과 재미와 기쁨의 길이었죠. 좋아하는 곳이 있던 곳, 흥분과 카타르시스가 있던 곳, 너무 좋아했던 그곳이 지금은 너무 썰렁해져서 정원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참 가슴이 아프고 우울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사라진 쓸쓸함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렇네요. 예. 맞아요. 저도 요즘엔 전통시장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많이 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살던 저희 집 근처에 시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처에 한 3군데 정도 시장이 있었는데 전부 10분 거리인 거예요. 너무 걸어가기 애매했는데 좀 한 군데라도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은 경화시장보다는 편의점이나 근처 마트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전통시장보다는 마트를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시장에서 카드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도 카드보다는 현금 사용을 선호하고 지역 상품권도 있지만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세대들은 좀 당연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현금 없는데 뭐 현금 내야 될 것 같고 막 편의점에선 1,000원짜리 그냥 카드 사용하는데 말이에요. 예, 재래시장을 2만 원 정도면 검은 봉다리가 가득한데 마트 가면 카드에 조금만 담아도 5만 원, 7만 원 정도 소비가 되는 관계로 부담스러워서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된답니다. 맞습니다. 참 시장 인심이 확실히 후하죠. 조금만 사도 한가득 담아주시고 아까 살짝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혹시 진해 장날이 언제이죠? 아시나요? 예, 진해에는 5일장 하는 5곳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 시장 중에서도 몇 번째인 경화시장은 3일, 8일장이고요.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과일과 싱싱한 수산물만 물고기 또 얼음, 동동 띄운 칼국수에 싼게 비지떡이라는 그런 말은 옛말이라는 뜻이 잘 고르면 생활비를 절약하는 가격에 점점 봉다리가 가득 찬 정통시장인 경화시장입니다. 진해에서 벗어나면 웅천장터, 4일 9일장, 5일 10일간 웅동장터 및 영훈 6일 11일장이 있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거의 재래시장은 5일장이었죠. 네. 저도 진주시 대곡면 소재지 대곡 5일장이 생각나는데요. 지금은 잘 정비되고 환한 분위기에 제품 하나하나에 포장된 상품이지만은 그때는 시골에서 수확한 쌀이며 콩, 과일들을 이 5일장에 물물 교환식으로 이고지고 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부모님 따라 동행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 날은 쌀을 정미소에서 찧어서 포대에 담아 장에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물물 교환의 장터에서인데요. 혹시 대쟁이라는 말 용어를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대쟁이요? 잘 모르겠어요. 대지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단어인가요? 아, 예. 그게 저도 이 대나 이게 대쟁이라는 말이 대나 말로 곡식을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그 말인데요. 교환의 과정으로 어느 정도의 규칙으로 통하는 지금으로는 농산물 센터 정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그 쌀이 필요한 사람이 요구하면 이 대쟁이가 대신 되어주고 나머지 쌀은 그 대쟁이 본인이 가져가는 형태의 거래의 세금 행실이랄까요? 어린 마음에 저 일을 하면은 부자 되겠네라고 쳐다보던 어린 마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 그게 시골 인심이라 집에서 그 대라는 기구가 있지만은 정확한 양보다 덤으로 가져간다는 거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가져갔던 양이 음.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되게 집에서 대라는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그 시골 인심에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그 한 마를 가져갔는데 대를 대서 앞대가 되면은 나머지는 그 대쟁이라는 사람이 가져간다는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진행됐었는데 시장에 대쟁이 역시 몫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저런 생각에 그때 요일장의 추억이 아련합니다. 아, 예. 생각보다 시장에 대한 역사가 있는 만큼 추억도 많네요. 저는 시장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곳에서 생필품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전부 살 수 있고 단골 가게가 생기면 그때부터 그 집만 이용하는 거거든요. 마트에서 느낄 수 없는 친근감이 있는 거죠. 예, 저도 군 복무 시절 단골 가게가 있었습니다. 휴가 또는 외출 외박을 나오게 되면 장터에 가서 단수를 사 먹었고 홍시감을 사 먹었습니다. 그 시절 그 시골 장터는 이제 없어져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식혜를 우리 경상도에서는 단수지라고 단수죠. 하죠. 네네네. 어머니와 같이 가셔서 그렇게 맛있으셨겠습니다. 재진권 선생님이 어머니 하니까 좀 왠지 아, 저도 갑자기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나요. 시장 가면 먹었던 꽈배기가 얼마나 맛있던지 평소 안 좋아하는데 장날만 가면 사달라고 쫄랐던 기억이 나요. 뻥튀기를 튀기는 게 재밌어서 구경하기도 했거든요. 다들 한 가지씩 추억이 있으시군요. 요즘에도 많이 가시나요? 예, 요즘은 네, 저도 지금은 전 창원에서 살게 되어 주위에 도계 부부시장이라는 전통 시장을 자주 가는데요. 이 부부시장이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 된다는 뜻으로 1995년 5월 21일 날 근제도 목사 부부에 의해 세계 최초로 운동이 시작되어 2007년 5월 21일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5월 21일에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참고로 저희 집은 5월 29일이 결혼 기념일입니다. 축하드려요. 그렇습니까? 늦게라도 축하드립니다. 21일 날 했으면 더 잘 살았을까요? 부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부부 시장이라는 어떤 명칭에 걸맞게 부부 시장은 부부 기념관, 홍보 전시관 등 많은 변화로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전통 시장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부시장도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으로 지금까지 이어졌겠지만 좋은 것은 이어가고 아쉬움은 뒤로하는 우리의 삶과 함께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저는 집사람과 두 손 잡고 도계 부부시장에 두부며 콩나물 사러 가야겠습니다. 꼭 손잡고. 예. 두부 부부 금슬은 집에 가서 자랑하시지. 네네. 주책을 들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자랑하시더니 이제 부부 금슬까지. 우리 정양선님은 결혼 기념일 언제이신가요? 저는 그 5월 달부터 빠른 3월 31일입니다. 부럽습니다. 부러우시겠네요. 부러우면 정건데요. 결혼 언제 하실 건가요? 부럽습니다. 날짜는 잡죠. 5월 21일로. 네네. 좋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아니, 저녁에 시장 보시러 가신다는데 네. 만약에 저희 진해잖아요. 네. 진해 전통시장에 가면 뭘 꼭 사야 되죠? 주부님들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전통시장 주부님들 너무 편협된 질문인가요? 네, 맞아요. 저희 집은 장을 네. 남편이 보기 때문에. 네. 그랬어요? 재진권 선생님 빨리 답변해 주세요. 예, 진해에 왔으면 진해 특산물을 한번 사봐야 되겠죠. 진해 콩이 되게 유명하다고 하죠. 1915년부터 생산돼서 현 진해구 경화동 경화당 제과에서 간의 수공업 형식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콩가루와 밀가루를 반죽해서 불에 굽고 백설탕 시럽 코팅을 입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당 대표님을 만나 뵀는데요.
경화당 제과 대표님.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제가 진행하는 진해 로드에 네. 우리 게스트로 오. 초빙해서 아마 다음 시간 되면은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신 상태인데 아마 밖에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관심 궁금하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유 감사합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는 먹어보지 못했고 군복무 시절 외출 외박 나오면 기대시 몇 봉지 사갖고 들어가서 부대원과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가격은 그 당시 20원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추억은 진해콩은 고소하고 또 달콤했어요. 주로 군항제 및 벚꽃장에서 많이 팔았고 현재도 경화시장에서 판매될 겁니다. 참고하여서 네. 20원이요. 진짜 싸네요. 와, 20원. 상상이 안 가는 가격입니다. 그렇죠. 네. 요즘 진해 중앙시장에서 11월까지 플리마켓을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셋째, 토요일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해 중앙시장에 화천 상가거리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여기도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행사는 없습니까? 그리고 플리마켓이 뭔가요? 플리마켓이요? 네. 아무도 모르시나? 아니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그 매대에다가 네. 그냥 물건 팔면서 그렇게 하는 게 플리마켓 아닌가요? 같이 자유롭게. 공유하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또 권희님이 좋아할 만한 행사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천냥마켓이라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터졌습니다. 오후 5시까지 진해 중앙시장에서요? 예, 열린다고 합니다. 예, 죄송해요. 진해 중앙시장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네, 청량마켓에서 체험이나 공연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다들 방문하고 저희 쪽으로 후기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터졌듯이 어디서 이 빵 플리마켓도 터지셨을까? 빵 터질 것 같습니다. 천년마켓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우리 진해 전통시장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네요. 플리마켓도 하면서 전통시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좀 공부하는 셈 치고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태까지 추억 이야기를 하다가 전통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자는 갑자기 이게 더 중요할지 들어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기존의 시설의 현대화의 경영혁신 사업을 통해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확보가 강조되어야 하고 이는 재래시장의 급격한 축소를 막고 재래시장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쟁력이 제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상품의 전문화 및 개발 단계가 필요하고 재래시장의 대형 업체와의 동질한 물건을 팔아서는 살아남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시설과 경영 능력 면에서는 대형 업체를 이긴다는 건 사실상 힘든 이야기이고요. 따라서 재래시장의 시설이나 경영 능력이 아닌 특상품, 상품을 통해 대형 업체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품을 고유 브랜드화하여 각 재래시장만의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하는 것이 재래시장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깊이 있고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이게 지역 특상품인 상품이라 함은 진해콩 같은 걸 말하는 걸 텐데 진해만의 고유 브랜드가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진해 또 참고로 진해콩처럼 지금 거북이 빵이라든지 벚꽃빵. 벚꽃빵도 지금 만들어져서 네. 많이 전국적으로 벚꽃 식혜. 벚꽃식혜도 네네, 참 좋더라고요. 벚꽃빵도 있어요? 네, 벚꽃빵도 있어요. 네네, 벚꽃빵 있어요. 벚꽃 초콜릿도 있고 와, 같이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고 홍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우리가 네. 모르고 있다니까 예, 아쉽네요. 예. 또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지역 전통 문화의 융합으로 재래시장을 문화적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단계에서는 재래시장에 특화된 상품과 볼거리를 융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특화된 상품을 결합하여 관광 컨텐츠로 육성하여 단순히 지역 소비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전통시장의 발전이 있겠습니다. 네네, 관광 개발로 같이 융합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10월 29일이랑 30일에 진해 가을군항제 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진해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도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지만 마지막으로 위에 저희가 제시했던 방안들을 잘 살려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 경제의 발전 도모, 재래시장은 각 지역의 문화와 고유 상품뿐 아니라 독특한 자연 환경을 통해 기존의 대행 업체와는 다른 방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 지역의 특산품과 지역의 전통 문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하여 재래시장을 통한 지역 경제의 특색 있는 발전과 볼거리, 재미가 더해지고 맛과 흥이 더해져서 전통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전통시장이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우리가 오늘 얘기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 사실은 뭐 너무 어렵기도 하고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제를 진해마을 라디오에서 다룬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함께 했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재직원 예. 선생님도 한번 소감. 다들 참 재미있고 기쁘게 참 방송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통시장이란 주제를 가지고 추억을 좀 소환을 많이 했어요. 제 지난 동네도 한번 찾아보고 제 시장이 예전에 엄청 커 보였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옛날 추억에 좀 젖어가지고 잠시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또 저희가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잠깐 얘기하면서 재미, 볼거리, 맛과 흥이라고 했는데 전 사실 엽전을 책에서만 봤고 실제는 잘 못 봤거든요. 엽전 뭐 저희 지역 상품화 뭐 상품권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저희 시장에서 엽전을 구매해서 진짜 한번 사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재미가 조금 있는 전통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예, 저는 오늘 이 전통시장 주제로 했을 때 사실 추억만 되새기고 어떤 추억에 파묻혀서 그냥 그런 의미로 지날 뻔했는데 앞으로 재래시장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우리 생활 가까이 와 있잖아요. 와가 있는데 활성화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상업 활성화. 상업 활성화 내지 상인들이 조금 활성화되고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아이가 4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한 마트를 찾게 됐었는데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아이들에게 편리성만 주고 추억을 주지는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추억과 같이 나누게 된 추억만큼이나 아이들에게도 추억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이제 열리는 저희 진해 가을군항제 거기 같이 참여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보여주고 싶고 그걸 플리마켓에 가서서도 아이들한테 직접 현금 이렇게 1,000원씩 주면서 사고 싶은 거 사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멋집니다. 언제 하는데요? 플리마켓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다시 북 들어간가요? 나중에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오늘 매주 오늘 천양마켓은 마지막 주 수요일이요. 매월. 자, 저 얘기할게요. 네, 네. 키리님. 네. 그 전문적인 지식을 또 이렇게 하나 배워가고요. 또 사실 저는 그 10원짜리를 많이 안 사용하던 세대로서 여러 이제 그렇죠. 추억을 느낄 수 있었던 정말 재밌게 느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진해역 마지방 진행자분들의 소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해역 마지방에서 전통시장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통시장의 정의부터 5일장, 전통시장의 발전에 관한 이야기까지 진해마을 라디오 제작단의 추억 속으로 빠지는 방송이었습니다. 공간에는 기억이 있다. 여러분은 전통시장에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까지 진해역 마지방의 DJ 구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